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바른 개념과 바른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도덕적 아침밥의 조식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공정한 경쟁, 어떻게 해야 공정한 경쟁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우리 사회를 보고 이제 경쟁 사회라고 합니다. 경쟁 사회. 경쟁 사회라고 합니다. 경쟁이 뭐예요, 여러분들? 경쟁이 뭡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하면 뭘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서로 경쟁하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누가 더 노력을 하느냐? 왜 서로 경쟁을 하게 될까? 우리는 부족하니까. 많으면 경쟁합니까? 목마른 사람이 10명, 생수, 시원한 얼음물이 2병 이라고 했을 때 어떤 장면이 먼저 딱 떠올라? 그 시원한 얼음물을 향해서 목마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뛰어가는 거, 그 장면이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왜? 부족하니까. 10개의 얼음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그렇게 뛰어갈까? 아니죠. 아니죠. 10개 얼음물이 있으면 천천히 가도 4개 있으니까 그냥 가겠죠. 같이 가겠죠. 그냥 나눠 먹으면 되니까. 근데 부족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뛰어야 된다. 경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 경쟁이 왜 일어나는가?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대학교 입학도 한번 봐보시고, 고등학교 입학도 한번 봐보세요. 인기 있는 과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사람들이 많이 몰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리가 충분하다면 다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자리가 부족하니까 서로 막 성적을 해서 저 사람보다 더 성적이 높아야 되고, 뭐 자격증을 따서 저 사람보다 자격증이 더 높아야 되고, 이런 경쟁 현상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경쟁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맞잖아요. 좀 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좀 더 좋은 것을 얻는다 라는 것에 대한 의무는 전혀 없어요. 우린 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쟁이 공정하지 않다면, 공정하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실력대로, 내가 가진 실력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막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아빠가 국회의원이야. 그래가지고 어디 막 대기업에 취업을 해. 노력도 별로 안 하고. 엄마가 국회의원이야. 그래서 노력도 별로 안 하고 갑자기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해. 이런 것들도 과연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요, 대학을 다니고 열심히 막 성적도 받고 열심히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 그래서 막 자격증 막 이렇게 나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 근데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안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억울하겠죠. 서울에 유명한 대학 나온 애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그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 다니는 애들하고 똑같은 이런 자격증이나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단지 유명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취업이 안 되는 상황. 이거는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못합니까? 공정하지 못하죠. 그런 것들. 이런 앞에서 말한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난다면 이런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일까?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까?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막 일들이 막 많이 일어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 해봤자 안 되네. 이 사회 썩었네. 좌절감에 빠지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뭐야? 막 능력을 갖고 있어. 엄청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떤 조건이 안 돼가지고 그냥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손해입니다. 왜? 개인적으로도 손해지만 국가에도 손해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의로운 사회라는 건 어떤 사회여야 할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사회예요. 조건에 상관없이 성별, 뭐 출신 대학, 출신 고향, 뭐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환경이어야 정의로운 사회이고 그 사회가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사회 갈등도 많이, 만약에 정의롭지 못한 그런 경쟁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사회 갈등도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좋은 대학 출신들,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덜 좋은 대학 출신들, 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도 분명 일어날 것이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야?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경쟁이 공정해야 돼요. 능력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고 노력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는, 아빠 엄마가 돈이 많아가지고 쉽게 돈을 벌고 아빠 엄마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버는 그런 게 아니라, 자, 일단 여러분들 경쟁이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이에요? 경쟁이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요? 막 서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려고 경쟁이 일어나나?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경쟁은 어떤 때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이익을 위해서. 봐보세요. 좋은 대학을 가야 우리나라는 뭐야?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직업을 잡은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시장에서 왜 유명한 과들이 있고 경쟁률이 막 높은 과들이 있겠어? 돈 많이 벌려고. 그죠? 의대 봐보세요. 그다음 뭐 공대 봐보세요. 경쟁률 높잖아. 자, 근데 뭐 상대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문과 대학들 봐보세요. 인문계 대학들 봐봐. 뭐 국문과, 불문과, 철학과 이런 과들 봐보세요. 경쟁률 처참합니다. 안 가요. 왜겠어?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거는 돈 때문에. 경쟁이라는 건 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벌려고, 많이 벌려고 경쟁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이라는 건 곧 뭐야? 공정하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공정하지 못한 경쟁은 곧 뭐하고 연결되는 거야? 누군가는 조금 노력해서 많이 돈을 버는, 누군가는 많이 노력하지만 조금밖에 돈을 못 버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게 맞는 거잖아. 조금만 노력한 사람은 돈을 적게 버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근데 막 단순히 아빠 엄마가 부자야. 그래가지고 막 탱자탱자 놀다가 아빠 엄마가 큰 가게 하나 차려줬어. 그래갖고 막 돈을 막 잘 먹고 잘 살아. 이거는, 그죠? 물론 그게 불법은 아니야. 근데 이게 너무 뭐랄까 좀 불합리하잖아. 그쵸? 그런 경우들. 아무튼 사회가 정의로우려면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은 곧 뭐 공정한 분배, 공정하게 돈을 버는 것들, 요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첫 번째, 자,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조건을 제시해야 됩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이 말은 곧 뭐냐? 기회가 동등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기준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 요게 기본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 실천돼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단순히 다 똑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게 진짜 공정한 걸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일렬부터 우리 100명이 뛰어서 1, 2, 3, 4, 5, 6, 7, 8, 9를 정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일렬로 쭉 서 1번부터 100번까지. 자, 뛰어. 첫 번째 들어오는 사람 1번, 두 번째 들어오는 사람 2번, 2등. 첫 번째 들어오는 사람 1등, 두 번째 들어오는 사람 2등. 공정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과연 진짜 공정한 걸까요? 한번 봅시다. 아까 예를 들면은, 자, 100명의 사람들이 뛰는데 그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두 다리가 멀쩡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뭐 팔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고, 눈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고, 상황, 조건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일렬로 쭉 세워놓고 동시에 시작 해서 그냥 뛰게 하는 게 진짜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대부분은 공정하겠지만 그게 무조건 공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생각해 봅시다. 시각장애인한테, 그 시각장애인이 있고 일반 시각장애인 학생이 있고 일반 학생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둘을 같은 시험장에 두고 같은 시험지를 주고 시험을 풀어서 점수도 높은 사람은 통과, 점수도 낮은 사람은 탈락. 어떻습니까? 공정한 경쟁입니까, 그게? 생각해보세요. 시각장애인 학생이 뭐 아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순히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시험지를 어떻게 풀 거야? 당연히 낮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렇죠? 요런 것들.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나 사회적 여건은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 아니잖아요. 자,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한 사람은 자기가 몸이 불편할 거라고 선택을 한 거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연이잖아. 우연히 나타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조건을 정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리한 것만 선택할 거 아니야. 돈 많은 집, 남성, 그 다음에 뭐 나는 뭐 예술적 재능도 뛰어나고 머리도 좋고 좋은 것만 선택할 거 아니야. 장애 없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특성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우연의 산물이란 말이야. 우연의 산물.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노력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우연하게 태어날 때 갖고 온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없애려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동일선상에서 야 뛰어 이게 아니고 조절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다리가 불편하니까 좀 앞에서 뛰어라. 너는 평발이니까 좀 더 앞에서 뛰어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게 당연한 거지. 그렇죠? 누가 안 좋은 걸 선택하고 싶겠어. 우연한 겁니다. 우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삶은 불평등해요. 기본적으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불평등합니다. 기본은 아무런 우리가 어떤 수단이나 어떤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은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해요. 봐보세요. 재벌집 자식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생각해보세요. 불평등. 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 봐. 재벌집으로 갔지. 그죠? 불평등합니다. 삶은 기본적으로. 태어난 거 자체는 불평등하게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것을 평등하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이 이렇게 불평등한데 그냥 냅다 똑같이 경쟁해라? 그거야말로 불공정한 겁니다. 그거야말로 불공정한 거예요. 응? 그렇죠? 야,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추가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야,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대학 가서 이게 딱 나타납니다. 대학 가서 나타나요. 진짜로 좀 집이 어려운 학생들은요. 이게 자기가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밤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요. 야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보통 막 6시부터 12시까지 막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럼 6시간 일하고 오면은요, 사람이 지쳐요. 피곤해요. 피곤하다고. 그럼 자느라 바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9시에 또 수업 있잖아. 자느라 바빠요. 공부를 해봤자 1시간, 2시간밖에 못해. 근데 집에 좀 여유가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안 해도 집에서 내 학비, 내 생활비 다 대줄 수 있는 집은 6시부터 뭐 할까? 공부할 시간 넘쳐나는 거죠. 남들이 어려운 집 학생들이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저녁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할 동안에 여유 있는 집 학생들은요 공부할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봤다고 해. 그럼 누구 성적이 좋을까?
한두 시간 공부한 학생 성적이 좋을까? 6시간, 7시간 공부한 학생이 성적이 좋을까? 6시간, 7시간 공부한 학생 성적이 좋겠지, 무조건.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지. 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막 슈퍼 천재가 아닌 이상, 아인슈타인급의 막 머리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책 한 번 보면 다 외워지는 그런 머리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6시간, 7시간 공부한 학생이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장학금은 누구한테 가는 거야? 열심히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내가 졸업이라도 하려고 학비를 열심히 버는 학생한테 장학금이 가는 거야. 집에 여유가 있는데 집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공부할 시간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학생한테 장학금이 가는 거야. 집에 여유 있는 집 학생한테 장학금이 또 가는 거예요. 성적대로만 해버린다면. 이게 뭡니까? 진짜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야? 진짜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쪽 아니야.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야만 공부할 수 있는, 학교라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장학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애초에 있는 집 자식이 아니라. 근데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현실이에요. 당장 여러분들 현실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정하게 그 사람들이 성적으로 경쟁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 시간을 6시간, 7시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장학금을 줘야, 그때야 비로소 출발선상이 맞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선생님. 왜 공부도 안 하는데 장학금을 줍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 장학금을 줘야죠. 라는 논리를 적용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 안 하더라도 충분히 공부할 시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주는 게 옳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쟁 자체가 안 되잖아요. 사실 이거는 이걸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억울할 수 있겠지. 나는 6시간, 7시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근데 그 6시간, 7시간 공부할 수 있었던 덕이 뭐야? 무엇 때문에 6시간, 7시간을 공부할 수 있었던 거야? 본인이 부유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더라고. 그 애들은 그 사실을 모르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 평등한 경쟁은 뭐야? 그 사람들이 동일 선상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6시간, 7시간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고 6시간, 7시간 동등하게 경쟁시켜가지고 성적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 이게 공정한 경쟁입니다. 출발 선상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제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조금 배려를 해줘서 평등한 상황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이 뭐냐? 바로 지역균형 선발 제도라든가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입니다. 자, 지역균형 선발 제도라는 거는요, 서울과 지역은요, 솔직히 말하면요, 교육 여건이 굉장히 달라요.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좋은 학원, 좋은 강사들 다 거기 몰려 있어요. 이제 선생님들은 조금 달라요, 상황이. 사교육에서는 확실합니다. 서울 쪽의 강사들의 수준과 질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공교육도 사실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정보들이 많고 그런 기관들,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체험들이나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서울에 있고 지방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좋은 제도 속에서 공부한 학생들, 그런 좋은 사교육 속에서 공부한 학생들, 그렇지 못한 학생들, 동등하게 수능 딱 붙여봤어. 경쟁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상황을 배려해서 지방 학생들도 분명히 인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인재들이 묻히는 거야. 제도 때문에, 사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능력을 펼칠 기회조차 없어지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잖아. 단지 지방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억울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평등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균등적으로 할당을 합니다. 이 지역에서 몇 명을 뽑고 저 지역에서 몇 명을 뽑고. 특히 이제 대학 입시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장애인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신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애초부터 제한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능력 자체는 높은 장애인도 많아요. 높은 장애인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써야 사회적으로 이득일 거 아니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이제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그게 이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예요. 그렇죠? 자, 요렇게 하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보충을 하면은 어느 정도 불평등한 상황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게 또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렇게 하면 진짜 완전 평등해지는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보면 또 아니요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경쟁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경쟁에서 이긴 자가 좋은 것을 가져가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경쟁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야. 자, 한번 생각해 볼게. 자, 1등부터 10등까지만 합격을 하고 11등부터는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계속 시험을 보는데 11등만 계속 하는 거야. 11등만 계속 하는 거야. 자, 한번 생각해 봐. 그럴 때 10등과 11등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아니죠. 기껏해야 요만큼 차이 날 거란 말이야. 근데 이만큼 때문에 맨날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거야. 계속 11등이어서.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 사람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죠. 경쟁이기 때문에. 경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짠하다고 해서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너 붙여줄게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과연 11등으로 계속 떨어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그 사람은 과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거란 말이야. 불가능할 거란 말이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애석한 일인데 자꾸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경쟁을 하면 10% 안에 들어야 됩니다. 취업도 마찬가지고요. 진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대학, 속칭 좋은 대학, 좋은 과에 가려면 10%입니다. 10%. 근데 여러분들 10%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근데 여러분들의 능력이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너무 아까워. 여러분들 진짜 정말 대단한 인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인재들 중에 10%밖에 원하는 걸 얻지 못해. 그럼 나머지 90% 어쩔 거야? 버려? 쟤들은 경쟁에서 밀렸으니까, 쟤들은 무능력자니까 버려? 아니잖아. 여러분들 얼마나 능력자야. 얼마나 여러분들 아이디어 좋고, 얼마나 여러분들 능력 많고.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건데? 버려? 아니잖아.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경쟁을 통해서 경쟁을 계속 하다가 낙오되는 사람들이 생겨요. 야, 계속 해봐. 계속 뛰어라고 하면은 결국은 지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쓰러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 버리고 갈 거냐고. 아니지. 경쟁의 결과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이 만약에 생겼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모른 척해? 저 사람들은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이니까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쓸모없는 사람들이야. 모른 척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덕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어려운 사람 외면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어려운 사람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의로운 사회예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또 화합도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모른 척 해버리면. 경쟁에서 밀린 사람과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간의 대립이 커지겠죠. 사회 화합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나 경쟁에 애초부터 참여하기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회보장제도예요.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특히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공정한
경쟁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회적인 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청년들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들, 그리고 갑자기 회사에서 잘린 사람들이 생활이 갑자기 돈이 안 들어오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실업급여 같은 거 돈을 국가에서 좀 주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실업급여 같은 것들, 그런 제도들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사회 안전망이에요. 완충지대입니다. 완충지대. 사람을 절벽으로 밀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죽어라고 놔둘 거야? 여러분이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니까? 여러분이 절벽으로 떨어질 때를 생각해야 돼. 그물이 있으면 좋겠지. 죽기 싫잖아. 나를 받쳐줄 수 있는 그물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바로 사회적 차원의 배려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모든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법이 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라는 것. 그 법을 통해서, 그 법을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복지 제도를 펼치고 있다라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기회가 동등해야 되고, 그리고 경쟁의 과정이 또 공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경쟁의 결과 또한 이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잊어먹을 수도 있는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왜 공정하게 경쟁해야 돼? 왜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잠깐 오늘의 수업 내용을 정리한 자료 한번 보고 올게요. 뭐야, 이씨. 자, 잘 정리했나요? 자, 오늘도 긴 수업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끝!